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찾기 참조 함수, 그 중에서도 인덱스와 매치 함수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지만 난이도가 다소 높은 편이라 어려워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인수는 간단하지만 각 인수들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덱스 함수는 제시된 범위에서 행과 열이 교차하는 지점의 값을 추출하여 표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던 부위룹겁의 경우는 열 단위 검색밖에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인덱스는 행열 단위 검색이 모두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 범위를 사용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범위에 B의 2번 셀부터 D의 5번 셀을 선택을 좀 해주고 행 번호 자리에 숫자 4를, 열 번호 자리에 숫자 2를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 그림과 같이 범위 내에 네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이 교차되는 지점의 값인 차가 검색이 돼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인덱스 함수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이 함수는 단독으로 사용이 되기보다는 다른 함수들과 함께 사용이 되는 편인데요. 대표적으로 뒤에서 설명드릴 매치 함수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매치 함수는 범위 내 기준의 상대적인 위치 번호를 찾아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입니다. 결과값이 기준의 행번호 또는 열 번호가 되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인덱스 함수의 인수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인수를 살펴보면 맨 처음에 기준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라는 건 부위룹값과 마찬가지로 궁금한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매치가 상대적인 위치 번호를 표시해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쉽게 위치 번호가 궁금한 값이 기준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으로는 행 또는 열 범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주의점은 일반적인 범위와는 다르게 행 단위, 즉 가로로 길게, 열 단위, 즉 세로로 길게 한 행 또는 한 열 형태로 범위를 지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랭크 함수에서도 열행 범위가 들어갔었잖아요. 그때는 제가 무조건 절대 참조 F4 반드시 묶어주세요 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매치 함수 같은 경우는 문제에 따라서 묶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묶지 않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꼭 묶으실 필요는 없고 문제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직접 판단을 좀 해주셔야 할 거고요. 이어서 마지막 인수는 옵션인데요. 옵션은 유형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게 돼요. 이 옵션은 앞에 두 인수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간단히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매치 함수를 이용을 해서 숫자 12, B 열 범위 내에서 몇 번째 행인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번호가 궁금한 값인 숫자 10을 기준 자리에 적어놓고 두 번째 인수에는 B열의 범위를 열 단위로 길쭉하게 선택해서 담아줍니다. 마지막 인수는 옵션인데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중 0은요. 기준이 기준 범위 내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지금 예제와 같은 상황이죠. 12, B열 범위 안에 정확하게 일치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옵션에는 숫자 0을 적어주시고 수식을 마무리하시면 10이 지정된 B열 범위 내에 두 번째 값이기 때문에 숫자 2가 결과값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숫자 20의 위치 번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범위 자리에는 열 범위에 해당하는 열 단위를 길쭉하게 잡아줍니다. 이번 예제는 마지막 옵션을 좀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20의 경우는 C열 범위 내에 들어있지 않죠. 즉 기준이 기준 범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옵션은 일단 0이 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 아니면 -1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C열처럼 범위가 오름차순 형태로 정렬이 되어 있다면 옵션은 반드시 숫자 1을 사용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20이 들어있는 영역 중에서
20보다 작은 값의 위치 번호를 반환해 주게 됩니다. 자, 20은 15와 25 중간에 위치해 들어있죠. 자, 따라서 15와 25 중 작은 값은 15이기 때문에 기준 범위 내에서 15의 위치 번호인 숫자 1이 표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는 다음과 같이 요금 계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용량이 230인 경우는 200은 넘었지만 400은 넘지 않았기 때문에 둘 중 작은 값인 200만큼의 요금으로 계산이 되라, 이런 식의 문제일 때 간간히 출제가 되고 있는 유형입니다.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자, 이번에는요, 숫자 20의 위치 번호를 D열에서 한번 좀 찾아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20은 D열 범위에는 들어있지 않죠. 자, 즉 기준이 기준 범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일단 옵션은 0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1 아니면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자, D열 범위처럼 범위가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면 옵션은 반드시요 마이너스 1을 사용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20이 들어있는 영역 중 20보다 큰 값의 위치 번호를 반환해 주게 되는 것이죠. 자, 20은 15와 25 중간에 해당하죠. 자, 15와 25 중 큰 값은 25이기 때문에 기준 범위 내에서 25의 위치 번호인 숫자 1이 결과값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다음과 같이 등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점수가 78점인 사원의 경우 70점은 넘었어. 근데 90은 안 됐죠. 그래서 70부터 90만큼의 구간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70하고 90 중 90쪽의 값으로 선발이 돼야 맞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사용을 하는 거로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옵션에 따라서 결과값이 좀 달라질 수가 있고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치 함수가 만약에 문제풀이 중에 계산 작업에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면 조금 긴장하신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맞아요. 특히 인덱스하고 매치가 워낙에 좀 서로 같이 엮여서 자주 출제가 되는 편이기 때문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남아있는 함수가 지금 추즈하고 오프셋 함수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추즈 함수 자체는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추즈 함수 같은 경우는 사실 1급보다는 2급에서 출제 빈도가 훨씬 더 높은 함수입니다. 자, 인수는 간단해요. 숫자와 값들이 쭉 나열이 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숫자 자리를 좀 잠깐 비워놓고요. 자, 첫 번째 값자리에 배를 적고, 자, 두 번째는 감을 적고, 자, 세 번째는 사과를 적었다 칩시다. 자, 그랬을 때 제가 숫자 자리에 1을 적으면 결과값으로 배가 나오고, 2를 적으면 감이 나오고, 3을 적으면 사과가 튀어나오는 게 추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숫자에 해당하는 그 번째 수의 값을 표시해주는 함수가 추즈로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추즈 함수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함수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이 자리에 숫자 5를 쓰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숫자 자리에 5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적어도 뒤로 5개가 더 들어가야 맞다 라는 거예요. 지금은 없잖아요. 그러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리의 값은 무조건 에러가 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될 거고, 자, 만약에 5를 넣었다 쳐요? 그럼 뒤로 5개가 더 들어갈 것이니 의외로 쌍따옴표하고 컴마 실수가 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추즈 함수 자체는 크게 난이도가 높다거나 어려운 함수는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서 출제가 되더라도 충분히 맞춰가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지금 오프셋 함수가 되게 되죠. 자, 오프셋 함수 같은 경우는 사실 2급에서는 다뤄지지 않는 함수예요. 자, 주로 1급에서 많이 다뤄지는 함수인데요. 일단 함수 자체가 인수가 조금 많죠. 그다음에 내용이 살짝 좀 난이도가 있어서 얘는 실기보다는 좀 필기에서 많이 다뤄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자, 일단 인수를 좀 먼저 봐주시면, 자, 맨 처음에 기준이에요, 기준. 자, 기준, 그다음 이동행, 이동열.
그다음 뒤에는 줄수하고 칸수, 그러니까 두 번째 인수까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맞고, 세 번째 인수까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맞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인수 같은 경우는 생략이 가능한데요. 자, 오늘의 기준은 1를 기준을 좀 잡아볼게요. 그래서 오프셋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기준 자리에다가 숫자 1을 적고요. 3,1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는 이렇게 아래로 3칸이 내려가고 오른쪽으로 한 칸을 이동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동행은 아래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동열은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자, 다시 이동행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요. 이동열은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3칸 내려가서 한 칸이 넘어가니까 최종적으로는 숫자 2에 해당하는 값이 결과값으로 표시되는 i가 오프셋이로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 경우에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인수가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고, 자, 만약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인수를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다 칩시다. 2,2. 자, 그랬다는 건 아래로 2칸 내려갔다가 오른쪽으로 2칸이 넘어간다는 거지. 자, 한마디로 이 범위값을 블럭으로 설정을 하겠다에 해당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하나의 셀에서 4개의 셀 값을 표시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한 셀에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지금과 같이 에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프셋 함수만 그냥 단순하게 사용은 하진 않고요. 이런 식으로 썸이라든지 아니면 뭐 평균, 에버러지 함수라든지 자, 그런 여타 수학삼각 함수 안에 인수로서 많이 사용이 되는 편이에요. 그럼 2, 3, 4, 5를 싹 다 합쳐주면 14라는 결과값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오프셋은요, 뭐 인수가 많이 대단히 복잡한 건 아니지만 이게 글로만 보면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실기보다는 필기에서 많이 다뤄지기도 하고 2급보다는 1급에서 다뤄지는 함수이기 때문에 개념 정리만 잘 해놔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찾기 참조 함수 파트에 해당하는 함수들을 전체적인 거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인수 정리 꼭 해주시기 부탁을 좀 드릴게요.